예, 주말에 금융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증시 지난주 버전인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느낌상 별 차이가 없죠. 51선과 200일선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지표들 대부분 보면 비교적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0.6%, 2년물 금리 주간 단위로 1.3% 빠졌고, 국제유가 올라갔고,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재료들에 비해서는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종목들별로는 반도체주가 이번 주에 좀 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 7.9% 올랐고요. 금융주는 빠졌습니다. 특히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9일 연속 올라갔다가 하루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주간 단위로는 4.1%,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80% 올랐고요. 메타가 70%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미증시에서는 좀 화제가 되는 종목으로 자꾸 뉴스에 나오곤 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도이체방크 문제가 갑자기 주말에 확 불거졌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다음에 도이체방크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서 이제 부도 위험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차는 사고 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라는 이제 위험 부담이 클수록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확 올라가서 이 회사가 갑자기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 막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이것 때문이구나 저것 때문이구나 막 이제 파악하게 되면서, 이게 이러면 다른 은행도 문제가 되겠네 하면서 금융주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도이체방크가 이런 이슈에 좀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에 이제 IB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 위기가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 사업만 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투자은행으로 사업을 넓혔어요. 상업은행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자만 받는,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상업은행이고, 투자은행은 자금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중개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투자은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은행 넘기고 나서부터는 뭐 계속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때 전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리먼 사태 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MBS 판매가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판매를 할 때 보통 이제 무슨 음식 같은 거 팔 때도 이게 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알러지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MBS를 비롯해서 이런 거 판매할 때 그런 고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라든가 자금 세탁에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다 이제 벌금, 과징금 다 맞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증자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대주주를 가지고 와서 자본을 또 확충을 했는데, 그 투자자가 또 바로 지분을 매각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난 항공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내버려가지고 증자도 또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뭐 그런 사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툭하면 뭔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AT1, 그러니까 코커본드.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AT1을 갖다가 170억 달러를 상각을 해버렸잖아요. 돈을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 안전한 거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런데 저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투자 못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던 걸 갖다 매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로 투자한다라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자를 계속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자가 계속 치솟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도이체뱅크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갚아버려야지. 그래갖고 미리 좀 조기 상환하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걸 또 오히려 나쁜 신호로, 자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구나, 저거 연장을 투자자들이 안 해주니까 그냥 갚아버린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뭘 하든 다 불안하게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도이체방크는요, 지금 한 20년째 이래요. 왜냐하면 합병설이 계속 나옵니다. 2018년도에 이제 UBS하고 합병설이 그때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또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다 차라리 여기하고 합치는 게 나아,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코베르츠 방크,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합병을 한다라면 이게 유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이내 1, 2위
은행 간의 합병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고요. 한참 전에는 시티하고도 합병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네, 이런 적이 있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JP 모건하고도 합병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부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어려워진다 이런 이슈가 나온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겁을 낼 만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였고 이게 이번에도 터지다 보니까 다른 은행까지도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다만 증시가 후반부에 좀 안정이 됐던 거는 이제 구원투수들도 등판해야 되잖아요. 예, 슐츠 총리가 도이체방크는 수익성이 매우 좋은 은행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은행들은 자본과 유동성이 튼튼하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요. JP 모건에서도 유럽은행은 견조하다. 펀더멘탈이 이걸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그게 이제 또 시장에 반등하는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이체방크 실적은 2020년 이후에 적자난 적이 없어요. 2020년도에 이제 적자난 때 딱 한 번 이제 있었고 그 2분기 이제 그때까지는 적자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인적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해가지고 적자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은 예상치 상회, 파란색은 예상치 하회인데 예상치 하회한 비율보다 상회한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한 달 동안 아무런 도움 없이 누군가 자금을 막 빼가기만 해요. 그랬을 때 이 은행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거든요. 보통 한 100 넘어가면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된다면 뭐 ING나 HSBC나 BNP 파라바 이런 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상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숫자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들의 발언이 그렇게 과장되거나 무리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연준 인사들 등판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되게 무난하게 발언했어요.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2008년하고 다르다.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은행 개별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 그러니까 금리는 올려야 돼. 막 이런 이야기죠. 5.5에서 5.75까지는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은행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존 입장 무난하게 표현을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타했네요.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를 어쨌든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다고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줄타기 하는 정도 수준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 첫 번째 발언들은 대체로 좀 무난하게 지나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 지표가 궁금했는데 이게 미증시 초반까지만 해도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MSCI 한국 지수는 1.3%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증시 빠진 거 반, 오늘 미증시 움직임 반 반영한 거라서 그냥 약밥 정도 마감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은 강밥이었고요. 환율이 그 미증시 초반만 해도 1,300원 다시 넘어갔었는데 뒷부분에 안정이 되면서 이제 금요일 종가하고 비슷한 1,295원 수준으로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일단 도이체방크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돼서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시장을 포함한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은행이 정말 문제가 또 터진 거냐. 왜냐하면 며칠 동안 은행 문제가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이체방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먹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이제 놓줘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흔드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다음 주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실제로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그 도이체방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파생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크레딧 스위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터지면. 예, 그래서 이제 좀 긴장도가 좀 있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주는 견조했거든요.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는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 투자들은 좀 그래도 안도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유럽 문제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냐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를 또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눈치 없게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 원 달러 환율 다시 올라가서 우리나라 수급이 꼬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신흥시장이 좀 오히려 안전자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보면 실제로 지난주에 신흥시장 쪽의 자금이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예, 자금 유입이 이제 좀 주춤했다가 갑자기 또 유입이 또 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중국 매수를 많이 했고 대만 매수했고 우리나라는 뭐 좀 어정쩡한 매수 정도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신흥시장에 대한 유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채권 투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러니까 미국 이런 채권보다 한국 채권이 오히려 이런 어떤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두드러지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변동성은 있지만 뭐 이렇게 불안하게 이제 타격을 받고 아래쪽으로 쭉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너무 삼성전자에 치우쳐가지고 예, 아직은 지금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만 돼줘도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에 계속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오실 수 있고요. 오시면 또 저희가 리서치 가입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주 1회씩 발행되는 기업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매일 제공되는 동영상 브리핑, 그리고 이제 스터디, 또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와주시고 또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가입 안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